일단 이번 그 AI 반도체 그 조정의 트리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고요. 그때 이제 총격 사건 이후로 거의 이제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말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TSMC를 이야기했는데 대만의 TSMC가 우리 반도체 기술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돈도 안 주는데 우리가 공짜로 지켜주고 있다. 보험료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한 개가 칩스법이고 한 개가 이제 IRA 인플레 감축법인데 그동안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워낙 그 전통 화석 연료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지 기반이 굴뚝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영향을 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거는 이제 이미 시장에 프라이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칩스법은 트럼프가 굳이 뭐 이렇게 손을 댈까라고 했는데 또 칩스법에 대해서도 뭐 보조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뭐 뉘앙스를 보이니까 그러면 이제 보조금 받기로 하고 투자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돼 있던 투자를 일단 최대한 지연시키게 되고 그게 실물에도 영향을 주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주식시장 센티에는 큰 영향을 줬고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에 있어서 이제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AI 투자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매끈하게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한 번의 영향을 줬고 결정적으로 오늘 블랙 먼데이의 결정적인 원인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으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 축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를 전 세계 누구도 몰라요. 이 규모가 어떻게 돼 있고 어디로 자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걸 집계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뭐 1조 달러다, 2조 달러다 이렇게 뭔가 딱 이게 돼 있으면 예측이 가능한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굉장히 일단은 극단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리스크 오프 모드가 지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일본 주식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그게 또 동조화돼서 아시아 시장 전반에 큰 조정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일단 뭐 설계 결함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우리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밸류 체인 쪽에 나오는 소스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칩하고 칩, 그러니까 이게 그 블랙웰이라는 그 칩이 칩 두 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2.5D 패키지로. 칩 렛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연결되고 그리고 GB200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 블랙웰인데 그레이스라는 CPU하고 이제 블랙웰이라는 GPU 간의 이제 또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중요한데 거기에 뭔가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TSMC의 제조 결함은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설계 쪽의 결함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이 뭐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쇼킹하긴 하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메인 고객은 아니에요, 애플이. 왜냐면 엔비디아 칩을 제일 많이 사는 고객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리고 뭐 메타 플랫폼스, 뭐 이런 회사들이고 그 구글도 꽤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은 뭐 워낙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AI 쪽에서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그렇게 큰 바이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아마 엔비디아 칩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TPU, 구글 TPU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애플이 이제 자기네들 M2라는 칩이 있어요. 지금 M1부터 M4까지 나와 있는데 M2 울트라라는 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다 쓰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걸 가지고 이제 지금은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엔비디아라고 보기보다는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좀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 글로벌리 봤을 때 애플하고 테슬라가 많이 비교되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사실 자기네들 도조 칩이 있거든요. 도조 시스템에 치는 D1이라는 칩이 있는데 그 칩 대신에 이번에 그 AI 데이터 트레이닝을 위해서 엔비디아 H100을 9만 개를 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추후에는 10만 개, 20만 개 더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추론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외에 NPU
그러니까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신경망 반도체를 좀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구글도 TPU가 있고, 구글도 사실 자체 구글 클라우드에 자기들 TPU 쓰지만 엔비디아 칩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니움이나 인퍼런시아 이런 칩들 자기들 설계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MS도 이번에 마이아 100, 코발트 뭐 이런 것들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론 쪽으로 가면 이제 일부 비용 세이브를 위해서 이제 쓰고 NPU를 일부 쓰고, 데이터 트레이닝은 아마 엔비디아를 당분간 더 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쪽은 약간의 버블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수급 쏠림이 심했었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버블이 그렇게 예전처럼 뭐 과한 수준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EPS가 나와주니까 사실 버블이라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글로벌리 보면 뭐 조금 이제 과하게 올랐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예전처럼 숫자가 안 나오는데 막 그림 가지고 막 주가가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빅테크들이 AI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구글이 분기의 캐펙스가 12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 정도거든요. 요거를 분기마다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순다르 피차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과잉 투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잉 투자하는 게 과소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덜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이게 투자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가 핵심 리딩 기업에서 빠지면 그게 훨씬 더 나중에 따라가기 힘든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뭐 트렌드가 제가 보기에는 10년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조정 오는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주가가 이 정도로 조정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되게 걱정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전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였고요. 전전분기가 265% 매출 성장률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번 분기는 매출 성장률이 꺾일 거는 자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출 성장률은 사실 주가하고 굉장히 많이 동행을 하는데, 근데 지금 주가가 이미 충분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긍정적으로 볼 여지들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블랙웰 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랙웰 아키텍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벌써 노이즈가 끼고 있죠. 네, 그래서 설계 결함 이슈가 나오고 있고 이런데, 실제로 나오면 이제 불식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웰이 얼마나 물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야심차게 기술 로드맵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1.8나노도 굉장히 빨리 하겠다. 그리고 인텔 파워 비아도 빨리 조기에 적용하겠다. 근데 기술 리더십이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 다시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팻 gel싱어라는 CEO가,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와서 야심차게 뭔가 회사를 리빌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인정하지만 너무 조급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텔의 텃밭이 AI PC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PC 쪽인데 지금 AI가 되면서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은 X86 아키텍처들이 사실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존의 ARM 아키텍처, 뭐 퀄컴 스냅드래곤이나 뭐 이런 쪽에 아무래도 좀 밀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켓 셰어도 이제 조금씩 이제 줄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숫자로 확인되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일단 AMD 입장에서는 뭐 PC나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보면 인텔이 워낙 잘하고 있는데, 그쪽을 이제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유일하게 대체해 줄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좀 프리미엄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되게 긍정적이었던 거는 AMD의 그 MI300X라는 게 지금 엔비디아 H100하고 경쟁 제품이잖아요. 그게 원래 올 초에 가이던스가 30억 달러였어요. 근데 그걸 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4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추가 상향 조정했어요. 그게 사실은 AMD 주가의 디펜스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수급적인 이슈가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이제 본진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진이 터지면 이렇게 이제 약간 분산 투자해 놓은 것들이 이제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런 것들 일단 회수합니다. 왜냐하면 본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리스크 오프라고 하죠. 이제 리스크 온이 되면 이제 본진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면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신흥국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유동성을 다 땡겨가서 이제 본국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팔면 이거를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수급이 없어요. 기관이나 개인들이 지금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뭐 8에서 9%까지 빠지는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이 과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또 다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공포에 휩쓸려서 대중들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용기를 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오히려 뭐 주식을 파는 거는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큰 파도가 지나가길 좀 기다렸다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보는 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HBM3를 최근에 승인받은 걸로 외신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 고성능 칩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중국향 쪽으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HBM3E를 승인받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콜 통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는 그 8단짜리 HBM3E 제품이 일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12단 제품. 사실 삼성이 12단 제품에 굉장히 큰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HBM3E 12단 납품이 되면 좀 시장에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짐 켈러는 제가 이게 뭐 출연해서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반도체 설계 전설이고요. 사실 예전에 인텔이 외계인 고문에서 기술 뽑아낸다고 했는데 그 외계인이 아마 짐 켈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사실 AMD에 가서 망해가던 AMD 가서 에슬론이라는 아키텍처 만들어냈고 젠 아키텍처로 또 한 번의 부흥을 이루어냈고요. 지금 우리 쓰는 멀티코어라는 것도 그분이 설계한 겁니다. 그 칩렛이라는 기술도 사실 그분이 상당 부분 상용에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가서 애플의 두뇌 칩인 A 바이오닉 칩을 애플 실리콘은 사실상 세팅해 놓고 나왔다고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설계 애플이 제일 잘하잖아요. 사실 그게 짐 켈러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애플 나와서 테슬라 가서 FSD, 하드웨어 3.0 지금 이야기하는 자체 설계 칩 설계하신 분이 또 짐 켈러고요. 인텔 가가지고 또 멀티코어, 뭐 멀티타일이라고 하죠. 멀티타일, 뭐 SoC 이런 것들 많이 세팅해 놓고 나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텐스토렌트라는 AI 반도체 회사를 2016년에 캐나다에 설립을 하셨는데 사실 이 회사에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꽤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1억 달러 펀딩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 됐고요. 삼성도 한 20% 이상 됐고 중요한 게 이분이 설계하는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해요. 그래서 이번에 웜홀이라는 칩을 공개했는데 사실 나름 쇼킹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엔비디아 칩 대비해서 성능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 너무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가격이 20분의 1이에요. 가격이 5%밖에 안 해요. 엔비디아 칩 대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 전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HBM을 쓰지 않고 GDDR6를 써서 굉장히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고요. 그래서 지금 추론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ARM 아키텍처 기반이 아니라요. 저전력인 리스크5라고 하는 약간 오픈 소스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사이5라는 미국 회사가 약간 제공해주는 리스크5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칩은 아마 14나노 공정이라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했는지 다른 데서 했는지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요. 요 다음 버전이 블랙홀이라는 칩이 있는데 그게는 삼성 4나노 파운드를 쓰기로 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사서 조금 더 물릴 수는 있는데요. 그게 뭐 한두 달 지나서 사실 수익 못 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대한민국 산업의 펀더멘털이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조정을 또 기회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미국 테크도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좋게 받고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는 기업들은 좀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락장이 오면 그래요. 원래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옷 사러 가거나 이럴 때 전자제품 사러 가면 이제 할인하면 막 사잖아요. 근데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은 할인할 때 겁나서 못 사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공포보다는 좀 더 용기를 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공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 동안 이룬 게 없고, 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고, 젊어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게 없고 화만 많다. 그래서 저는 조정장에 공부하지 않으면 다음 상승장에 수익을 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